주말 동안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애플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애플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고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메인 이벤트 중 하나가 애플의 실적 발표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애플이 한 2주 전인가요? 3조 달러 이제 돌파한 이후에 며칠 또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지난주 말에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쭉쭉 뻗는 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하여튼 사상치 효과는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요, 알파벳, 이제 메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제 애플이 있고요, 아마존이 있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남아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아마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리테일 유통업들이 있겠고요. 일단 이번 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한 70% 정도까지 발표가 됩니다. 정확하게 지난 주말까지 51%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중간선은 넘어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나올 8월 3일 마감 이후에 나올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주당이익이 1.08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이 736.9억 달러인데 작년보다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그런 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과 매출 전망을 맞출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이 핵심 포인트고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섹터별로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영향이 있는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애플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이후 들어가서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의 경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 발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바뀔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팬데믹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실적 가이던스보다는 오롯이 실적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조금 더 핵심적인 말씀드리면 소위 서비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리고 이번엔 아마 기대하는 것은 다른 빅테크들이 많이 AI를 언급하고 있는데 AI를 언급을 직접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다만 로이터 등의 통신을 통해서 AI 플랫폼 자체적인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그러면 그동안 과거에 어느 정도 부합했냐는 것에 관심일 텐데요. 이익은 한 89%를 여태까지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10번 하면 9번을 맞췄다는 것이 되겠고요. 매출도 10번에서는 8번 조금 모자라는 78%를 했겠고요. 실적 발표 당일 이후죠. 이거 장 마감만 하니까 그 다음날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 평균 1.3% 정도 올랐다라는 것도 일단 통계를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아마도 아이폰 판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2분기인데요. 매년 이제 9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6개월씩 지났고 어느 정도 되면 진짜 캘린더로 보면 거의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렇겠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7월 이후만 하더라도 최소 7곳의 목표 주가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얼마만큼 폭발적인 주가 상승 이런 건 우리가 뭐 예견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애플에 대한 의견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표 애널리스트를 뭐 머니터리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여러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아서 한 군데 정도, 한두 군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애플의 최고의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번스타인의 사쿠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아주 전망을 밝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중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좀 올려놨습니다. 195달러인데 195달러가 높진 않죠. 지금 가격 수준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목표 주가는 좀 올리고 왔다라는 것까지는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 뭐 이제는 아이폰을 얼마나 팔았느냐 그것보다도 사실 궁금한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이번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요, P&G입니다. 어쩐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제 알게 모르게 제품 가격을 P&G가 꾸준히 인상을 해오더니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던 물건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카드값이 많이 나왔나 싶었는데 이 종목도 신고가 도전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P&G는 어떤 그 필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제면 세제.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 입장에서 면도기 이런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 브라운 면도기 뭐 쓰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브라운 면도기가 이제 전자제품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P&G라고 상상을 못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독일 회사인데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회사가 됐고요. 그밖에 이제 일반 면도기도 있고 화면에 보이다시피 각종 세제라든가 거기에 이제 소프트나 이런 것, 유연제 이런 것들이 다 하게 있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 헤드앤숄더 샴푸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샴푸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션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P&G라는 걸 잘 모릅니다. 워낙 쓰죠. 유명무료지만 그 뒤에 보면 P&G라고 써 있고 뭐 한국 P&G라고 써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게 돼 있죠. 또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SK2 같은 경우에도 P&G 도쿄 일본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은 이번에 1.32달러가 전망됐는데 예. 1.37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199.8억 달러, 200억 달러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올라갔는데요. 네. 물론 이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장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매출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거의 전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그것도 부럽죠. 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모든 사회 비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경쟁력이 좀 취약하거나 내가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눈치 보이죠. 눈치 원래는. 보이는데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은 장점입니다만 그럼요. 네. 이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을 앞으로도 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4년 매출 가이던스가 이번에 월가의 기대 이하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예. 보였거든요. 월가의 전망은 4에서 5% 정도, 4.5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3에서 4%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당 이익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8.8% 정도 올라갈 거라고 월가에서 예상했는데 실제로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상한 거는 6에서 9%이기 때문에 중간값 하면 이거 7.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기업이라면 이거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데 올라간 것은 그만큼 필수 소비재인데다가 압도적인 브랜드가 분명히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1840년대에 생긴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올려준 거가 68년 연속해서 예. 몇 년만 있으면 70년 연속 배당을 인상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배당을 지급한 것은 100년이 넘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엄청 오래되고 경험이 있고 브랜드력이 있고 뭐 배당성이 높고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올릴 여지는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출 금액은 늘어났는데 그 소위 그 물량 기준으로 안 늘어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품목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제품을 PB 브랜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한번 제가 그런 또 식료품 위주로 하는 먹거리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도 트리하우스 푸드라고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건 먹거리 위주로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우리나라 마트 이렇게 가면 자체 브랜드 PB라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때 보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하면 따지겠지만 보통 때는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보다는 약간 떨어질 거라는 생각들 하거든요. 저만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쓰던 게 있으니까. 네, 네. 똑같은 라면이고 똑같은 티슈고 똑같은 세제인데 과연 이마트에 뭐 노브랜드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 제품이 진짜 똑같을까? 이거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소한 코스트코에 파는 거, 월마트에 파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디서 만드냐면 이들 같은 데가 만드는 겁니다,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크라프트 하인즈의 케찹을 예. 자기네들이 코스트코에도 납품도 하고 예. 자기네 제품도 팔고 아, 그렇구나.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속상해지는 것들이 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A라는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시고 머리 아픈 거 하지 마시라고 해서 인수해 가는 겁니다. 그런 예, 것들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품질이 뭐 100% 좋다 낫다는 모르지만 크라프트 하인즈 CEO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 갖고 똑같이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30% 싸게 판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이 얘기를 CEO가 직접 했습니다. 미국 내 소비 제품 시장에서 특히 미국인데요. 갈수록 저렴한 PB 브랜드에 고전을 하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CEO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P&G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라성 같은 느낌이었는데 PB 브랜드의 역습 이 부분은 또 오래 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P&G가 정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찍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걱정할 여지가 없는 그런 또 훌륭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보스턴 비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위스티드 티를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보스턴 비어의 주가가 호실적에 급등했던 이유가 이 트위스티드 티의 강력한 매출 성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그 보스턴 비어하면 일단 그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력으로 쭉 내려오던 그런 레시피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맥주를 만드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의 창업했던 사람은 그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 소위 그 보스턴 컨설팅 기업에서 컨설턴트를 하다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예.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간 겁니다. 그래갖고 아예 회사 차원을 창업한 게 보스턴 비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위 그 수제 맥주 기업인데 이제 수제 맥주 기업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브랜드가 딴 거보다 워낙 약해, 그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실제로 보면 수제 맥주를 보면 최고의 레벨로 하는 거가 미국에서는 보스턴 비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브랜드가 또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수제 맥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일부에서 물에 들어온 것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음주군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그렇군요. 것 같고요. 예. 주당 이익이 이번에 또 한 번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3.38달러가 전망됐었는데 4.72달러가 나왔고요. 5.9달러의 이익인 매출이 예상됐었는데 매출이 6달러가 좀 넘게 나왔습니다. 좋았네요. 네, 실적 예. 발표 후 세 곳의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요. 투자 의견은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중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맥주 회사가 주가는 엄청 올라갔지만 투자 의견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맥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맥주 외에 그리고 왜냐하면 맥주가 브랜드 맥주로 크게 가다 보니까 이를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맥주 브랜드 훨씬 많아졌잖아요. 수제 맥주가 워낙 많아졌고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의 트렌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폭풍 여행 수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겠고 거기서 이제 놀러 다니고 엔터테인 시장에 커지다 보니까 맥주 시장은 다 좋습니다, 지금요. 다만 버드와이저만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성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동성애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만 약간 좀 배제됐고 나머지는 다 좋거든요, 지금요. 말씀드렸다시피 몰슨 콜스도 지금 사상치효과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코로나 맥주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 코로나 맥주가 이제 실제로 보면 그 회사가 전 세계 와인 시장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와인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이것도 역시 사상치효과 수준 계속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또 맥주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위스키에서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브라운 포먼 같은 경우에도 그잭 데니얼이요. 거기서도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잘 가고 있고 하여튼 먹고 마시는 쪽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렇게 여행, 여가 활동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비어도 급등을 했지만 다만 월가의 시각은 조금 갈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의 인사이트는 주목해야 할 기업 실적입니다. 이번 주 또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까지 51%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도 꽤 많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간단하게 지난주까지 흐름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80% 이상의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년 평균이 77%였고 10년 평균이 73%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높이를 맞춘 기업은 훨씬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눈높이를 맞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100을 벌 거라고 예상했으면 과연 얼마를 벌었냐 했을 때 그런 정도인데요. 평균 상여율은 100점을 예상됐었는데 105.9가 나왔기 때문에 5.9%가 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10년 평균이 8%였고요. 5년 평균이 8%, 10년 평균이 6.4%였기 때문에 상회는 했으나 성적표가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의 부합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 주요 기업의 그 일정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업의 그 투자가 오히려 한국보다 좀 편할 수 있다는 거는 수많은 통계가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 주시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다만 조금만 노력하는데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 정도로 제가 부인할 수는 없으나 거의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 중에서 주당 이익과 그리고 매출을 10번 하면 몇 번을 부합했었느냐. 라는 것들로 한번 통계를 내보고요. 실적 발표 당일, D+1이 될 수 있죠. 새벽에 발표한 것은 그날 하루,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 그래서 D-Da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D-Day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소한 1% 이상 과거 10년 동안 올라갔던 것만 쭉 뽑아봤더니 딱 이런 것들입니다.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좀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줄은 주당 이익의 변수. 그리고 매출의 변수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 나오는 허브스팟 같은 것은 이익도 매출도 100% 맞췄고요. 하루 평균이 4.8%가 올랐던 경험이 있더라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순서대로 쭉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허브스팟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고객 관계 관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리, 데이터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를 하는 거에 약간 비슷하지만 상당히 작은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침 지난 주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토픽 리스트를 제시하는 정도까지도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컴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회사냐면 인사 관리 그리고 그 급여 관리 체계의 그 소프트웨어 하는 역시 클라우드 기반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컴이라는 회사도 성적표가 그동안의 성적표가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아직도 상장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 텐데 모토로라 그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토로라 솔루션의 그 핸드폰은 모토로라 사업은 파이엔가로 중국에다 넘어갔고 이거는 전 세계 주요 그 국가의 무전기 시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 군인들 그런 무전기 그런 무전기 중심으로 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됐고 소프트웨어나 그런 그 하드웨어 장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알고 보니 사상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여행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킹닷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개인들이 여러분들 돈 낼 일 없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 볼 때, TV 볼 때 항상 나오는 사인 있죠. 돌비 맞고 있죠. 예. 그 회사가 상장돼 있습니다. 돌비 랩스라고 돼 있는데요. 네네. 샌프란시스코에 아마 본사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성적표가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애플, 아마존, AMD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역사적으로 주가의 성적이 좋았던 기업들 한번 모아보셨습니다. 허브스팟, 페이컴 소프트웨어, 모토로라 솔루션, 부킹닷컴, 돌비랩스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